아, 손님, 목적지까지는 아직 좀 남았네요. 아까부터 계속 창밖만 보시길래,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네, 그럼요. 말씀하세요. 혹시 월남에 다녀오셨나 해서요. 요즘 제가 모시는 어르신들 보면 2026년에 그 참전 유공자 지원, 이거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셨거든요. 아,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지금이. 다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딱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고 내년에 얼마나 더 받게 되나, 그렇죠.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되면 남은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딱 이 두 가지요. 바로 그 두 가지 질문이 핵심입니다.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그 질문들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숫자가 어떻게 변하고 또 제도는 무엇이 새로 생기는지 복잡한 정책 재료들 속에서 그 알맹이만 쏙 뽑아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구조부터 알아야 계산이 설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한 군데서만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참전용사 한 분이 받는 돈은요. 쉽게 말해 세 개의 수도꼭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세 개의 수도꼭지요? 네. 첫 번째는 국가, 즉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참전 명예수당. 아,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발 딛고 사는 동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참전수당. 마지막 세 번째는 고엽제 후유증이나 전투 중에 부상을 입는 그런 특별한 이력이 있는 분들께 드리는 보훈급여금입니다. 2026년에는 이 세 개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모두 조금씩 굵어집니다. 아, 세 군데서 다 오른다는 거군요.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나라에서 주는 돈부터 한번 보죠. 이건 모든 분들이 똑같이 받으시는 거죠? 네, 바로 참전 명예수당.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돈입니다. 2025년에는 월 45만 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월 49만 원으로 4만 원이 오릅니다. 4만 원. 네, 이건 뭐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참전 유공자분들께 동일하게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4만 원. 확실히 의미가 있네요. 근데요, 그 두 번째 수도꼭지, 지자체에서 주는 돈은 왜 그렇게 동네마다 차이가 심한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곳은 30만 원을 주는데 어떤 곳은 몇만 원밖에 안 준다고 하던데요. 아, 이거 사실상 어디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걸 좀 통일하려는 움직임 같은 건 없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와 의지 차이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지자체 수당은 해당 지역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넉넉하고 보훈에 대한 의지가 강한 지자체는 많이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적게 지급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거죠. 아, 결국 사는 동네 살림살이에 따라 내 주머니 사정도 달라진다. 네. 이걸 표준화하려는 논의는 계속 있습니다만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아직 뚜렷한 해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참 씁쓸하네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인상되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수도꼭지, 고엽제나 부상 있으신 분들은요? 보훈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오릅니다. 2026년 예산 기준으로 평균 5%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평균 5%요? 네. 특히 상위 7급의 경우에는 6.5%로 인상폭이 좀 더 크고요. 물론 이건 개인의 등급이나 질병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라서요. 본인의 경우 얼마나 오르는지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중앙정부에서 4만 원, 지자체에서 평균 몇만 원, 그리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훈급여 금도 한 5%가량 오른다. 이걸 다 합치면 꽤 체감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돈 문제보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더나요. 네. 제가 모셨던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내가 없어진 뒤에 남은 배우자는 어떡하냐고. 그 막막함이요. 그 부분에서는 혹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변화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디어 제도가 생겼습니다. 2026년 3월부터 참전 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제도가 시행됩니다. 배우자 생계지원금이요?
이름만 들어도 뭔지 알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유공자가 돌아가셔도 배우자분께 돈이 나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와, 물론 기존의 남편분이 받으시던 수당이 그대로 승계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참전 유공자 사망 후에 소득이나 연령 같은 국가가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에게 국가가 직접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 15만 원이요? 사실 기존에 받던 돈에 비하면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X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 몇만 원이 오르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죠? 보훈의 패러다임이 참전용사 개인에서 남겨진 가족으로 확장되는 수십 년 만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의 변화라고 보셔야 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이전까지는 국가의 참전 관련 지원은 유공자 본인의 사망과 함께 그냥 영원히 되는 구조였습니다. 맞아요. 딱 끊겼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최소한의 국가적 안전망이 생긴 겁니다. 0과 15만 원의 차이는 단순히 15만 원이 아니고요. 국가가 책임을 이어가기 시작했다는 상징적인 선언인 셈이죠. 그렇게 들으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0원에서 15만 원이 된 건 국가가 이제 남겨진 배우자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가 돌봐야 할 대상이라고 처음으로 인정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 2026년에 이런 제도가 생기는 걸까요? 이런 얘기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선 참전 유공자분들의 연세가 대부분 이제 80세를 넘어가시면서 사후 배우자 생계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요. 그렇죠. 시간이 없죠. 여기에 참전 관련 단체들의 수십 년에 걸친 끈질긴 요구와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침내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더 늦기 전에 국가가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늦었지만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변화들이 실제 생활에 어떻게 와닿을지 손님 같은 분들이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가상 사례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서울에 사시는 한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좋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순수 참전 유공자 A씨, 80세라고 해보죠. 고엽제나 상위 등급은 없으시고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지자체 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받고 계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딱 참전만 하신 분. 그럼 이 A 어르신은 2025년, 그러니까 지금은 한 달에 총 얼마를 받으시는 건가요? 계산해보죠. 중앙정부 참전 명예수당 45만 원에다가 서울시 지자체 수당 20만 원을 더하면 총 65만 원입니다. 월 65만 원? 그럼 2026년이 되면요. 중앙정부 수당이 49만 원으로 4만 원 오르고 서울시 수당은 그대로라고 치면 네, 그대로라고 가정하면요. 총 69만 원. 월 4만 원이 오르는 거네요. 1년이면 48만 원이니까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A씨 사후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만약 2025년에 A씨가 돌아가셨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분께서 남편의 참전과 관련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돈은 기본적으로 0원입니다. 모든 게 중단되죠. 생각만 해도 막막하네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그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 A씨가 2026년에 돌아가셨고 배우자분께서 소득이나 연령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신설된 배우자 생계지원금 월 15만 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와, A씨 사후 배우자의 수입이 0원이냐 아니면 최소한의 식료품이라도 살 수 있는 15만 원이냐의 거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단순히 액수의 차이가 아니라 남겨진 분의 삶에 대한 국가의 태도가 바뀐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경우를 한번 볼까요? 전남의 한 군에 사시고 고엽제 후유증도 있으신 비어르신, 한 81세 정도 되신 분을 제가 모시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좋습니다. B씨의 경우 3개의 수도꼭지에서 모두 돈이 나오니 조금 더 복잡합니다. 먼저 2025년 기준부터 보죠. 중앙정부 수당 45만 원, 거주하는 군에서 주는 지자체 수당 10만 원,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수당을 편의상 월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총 65만 원이네요. A 어르신과 총액은 같네요, 일단. 네, 시작은 같습니다. 그럼 2026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B 어르신이 사는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전 수당을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리고 추가로 자체적인 배우자 수당 5만 원까지 새로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2020년 중앙정부 수당은 49만 원으로 오르죠. 네, 4만 원, 지자체 수당은 13만 원으로 오릅니다. 3만 원 더. 여기에 고엽제 관련 수당도 평균 5% 인상되니까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오릅니다. 이걸 다 더하면 월 총 수입이 약 72만 5천 원이 됩니다. 와, 비어르신은 2025년 65만 원에서 2026년 약 72만 5천 원으로 한 달 수입이 7만 5천 원이나 늘어나네요. 그렇죠. 중앙, 지자체, 고엽제 수당이 동시에 오르니까 시너지가 나는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배우자분께서 받게 될 돈은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아,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이론상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가정해보죠. 만약 B씨가 2026년에 돌아가시면 배우자분은 먼저 국가에서 신설한 생계지원금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15만 원. 그리고 B씨가 살던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배우자 수당 5만 원도 받을 수 있게 되죠. 잠깐만요. 그럼 국가에서 15만 원, 지자체에서 5만 원, 합쳐서 월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2025년에는 0원이었는데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정확히 그렇습니다. 2025년에는 B씨 사망 시 배우자가 받는 돈이 사실상 0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야. 다만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하다. 네, 국가의 생계지원금과 지자체의 배우자 수당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모두 지급될지는 관할 보훈지청과 군청에 꼭 문의해봐야 합니다. 중복지급 관련해서 뭔가 조정이 있을 수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법과 조례에 따라 중복지급을 조정하는 규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확인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2025년의 0원에 비하면 엄청난 구조적 변화가 생긴 건 분명하네요. 네, 그럼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남겨진 가족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신호탄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B씨의 사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유공자의 배우자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입니다. 자, 손님,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와가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동안에는 금전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혹시나 먼 길 떠나시더라도 남은 가족을 국가가 최소한이나마 돌보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니까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2026년 보훈 예산의 초점은 명확하게 최소 생활 보장 강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생활이 어려운 분들과 유공자 사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배우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드는 데 집중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자료 말미에도 언급된 내용인데 바로 전투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입니다. 그 문제. 네, 파병 당시 제대로 받지 못했던 위험수당에 대한 이야기죠. 이 문제는 2026년 예산안과는 별개로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채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네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건 생활지원금 성격이고 그건 일한 대가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성격이 다른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생활안정지원의 확대가 국가 책무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미지급된 보상에 대한 논쟁은 이와는 별개로 계속되어야 할까요? 국가의 보훈이란 현재의 생계를 돕는 것과 과거의 빚을 청산하는 것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마지막 질문입니다.